안녕하십니까. KDI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회사에는 수많은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쾌적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국민의 예금보호 업무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업무 환경 마련 등에 노력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관리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문 재무관리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무관리부 부장 이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사의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크고 작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공사 직원들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마음이 기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무관리부에서는 어떤 팀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재무관리부에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운영관리팀, 자금심사팀, 회계팀 이렇게 총 3개 팀인데요. 운영관리팀은 관제계약 글로벌교육센터 관리 업무, 관제는 본사 사업, 사무기기 및 통신 등을 관리하고 계약 업무는 물품의 조달 및 용역계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심사팀은 공사 운영 경비와 차고 송금 계정의 수입 및 지출 심사, 자금관리, 법인카드 관리, 여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팀은 회계 기준에 따라 예보, 상환기금 및 공사회계의 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응 및 세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직원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관제 업무는 참 다양한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행하신 업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있으실까요? 네, 관제 업무는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15층 갤러리 운영 및 전시관을 구축 완료하고 명예 데스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물 화장실 29개와 1층 로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공간 최적화 컨설팅을 결과를 반영하여 19층에 휴게회의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근무지를 충정로역 구세군 빌딩으로 이전 확장하고 직원 합숙소 임차 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 선호도가 높은 VR 헤드셋, 고프로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선정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곧 런칭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VR 헤드셋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요즘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근무 환경에 일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업무 만족도와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 근무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건축이나 리모델링 기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시설관리 자회사인 예울 FMC와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임직원이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운영관리팀 업무 중에서 계약 업무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약 업무는 외부에 연구 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만큼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계약의 투명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관리팀이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국가개혁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모든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이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근에는 ESG나 사회적 가치 실현도 좀 강조가 되는데요. 계약 업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친환경 제품 우선 조달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계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 부서 대상으로 계약 업무 설명회를 실시하여 계약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를 독려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 예보는 글로벌 교육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공사는 예금보험 전문가 및 예보기구 대상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17년 4월 충청북도 충주시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신입 직원 등 내부 임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외국인 대상 행사나 생활금융교육, 사회공헌 관련 행사 개최 시 교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업 등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개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센터를 관리하려면 보통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네. 내부 교육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예약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과 숙소의 위생 및 안전 사항 등 전반을 관리해야 하죠. 교육 일정에 맞춰 회의실 세팅, 청결 상태 점검, 소모품 관리, 각종 유지 보수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건물 및 야외 공간 등 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육센터 운영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끼신 순간 있으실까요? 네.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끝나고 임직원들이 시설이 정말 쾌적했다, 불편 없이 잘 지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뿌듯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몽골 예금보험공사에서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를 제공받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또한 교육센터 인근 조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난 4월에 무궁화 379호를 식재하는 무궁화길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마을의 미관도 개선하여 지역 상승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게르라니 정말 신선한 체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시설의 유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시설 개선을 위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최근에 자금 심사팀에서는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카드 뉴스를 전체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도 아닌데 왜 자금 심사팀이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여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심사팀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연수에 필요한 체재비, 항공임 등 여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예산으로 구입한 항공권, 이로 인해 쌓인 항공 마일리지도 정부 방침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지금 어디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건가요? 예,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이 항공사 계정으로 적립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 공사 조직인적 관리 시스템 내에 항공 마일리지 관리 메뉴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착실히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고요.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음번 출장 등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장거리를 비행하는 임원 부서장분들의 좌석 승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절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일비도 더 받고 정말 좋은 활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해외 출장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쌓인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활용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활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공적 마일리지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3만 마일 이하는 마일당 10원으로 시중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카드 뉴스를 게시한 이후에 여러 직원들께서 문의를 해주셨고 구매로 이어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구매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활용 제도가 있어도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소멸이 좀 임박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없어지나요? 저희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기부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보유 직원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경영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출 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지출 심사 업무는요, 자금 심사팀이 고유 업무로 각 부서에서 송부한 지출 결의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합니다. 네, 제가 슬쩍 들어보니까요. 너무 심사가 빡빡하다라는 직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느끼기에 절차가 번거롭거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특히 바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출 심사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도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왜 이렇게 심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 경비 업무 편람을 개정하고 전 부서와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차세대 재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변화된 부분을 새로 담고 세부 심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결국 빡빡하다라는 말 뒤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꾸준히 듣고 제도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 재무관리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RPA와 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AI는 너무 핫한 주제니까 다 아실 테고요.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반복해서 하던 단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해 주는 기술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심사 업무는 자동화하고 예외적인 사례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면 전체적인 심사 품질도 높이고 직원들의 체감 불편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RPA, AI가 심사 업무에 잘 결합이 되어서 부서원, 심사팀 모두에게 좀 업무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자금 심사팀의 공사 회계 및 차고 송금 연간 지출 건수 및 이 집행 규모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집행 규모가 상당한데요. 공사회계에서 지출 건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4만 2천 건, 1,576억 원이 발생하였고 차고 송금 계정에서는 6천 건, 88억 원의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말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직원분들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자금심사팀에서는 매월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공휴일, 공사와 멀리 떨어진 지방 원거리 지역, 사용자의 거주지 인근 지역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사의 회계 업무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라서 계정별로 구분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금융사와 다릅니다. 공사는 하나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보기금, 상환기금, 공사회계, 차고송금 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4개의 회계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각각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이는 각 계정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현금이나 그 해 손익이 어떠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현하는 것보다 유용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보 및 상환기금은 예금보험 업무만의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계정이고요. 공사회계는 우리 공사의 살림살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계계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보기금과 상환기금은 그 아래에 은행계정, 생보계정, 손보계정, 저축은행계정 등 각각 금융업건별로 7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건별 회계처리 역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정별로 자산과 부채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업건에서 발생하는 부실이 다른 업건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사의 회계 처리는 대단히 상세하고 복잡한 편인데요.
기말에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감사 보고서만 해도 7가지가 되고요.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개수도 21가지나 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하면 정말 많은 편이죠.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계팀의 주요 업무인 회계 결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먼저 각 부서에서요. 회계 자료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회계 결산을 위해서는 공사 내부 부서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십 개의 파산재단, KLNC, 그리고 공사의 자회사인 예울 FMC 회계 정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정보가 취합되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여태 공사장부에 기록된 회계 처리가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현금 기준으로 발생된 전표를 발생주의로 보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발생주의는 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가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기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회계 장부를 발생주의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결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야 재무제표가 정확히 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 즉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외부 감사를 받고요. 이는 회사가 발표한 숫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감사를 통해 확정된 재무제표를 예부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 기재부에 제출하고 승인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회계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회계 결산 및 외부 감사 대응은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회계팀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입 직원 입사 전형 중 재무회계와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필기 시험을 통과한 공사 직원으로서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위와 기재부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비롯한 통합공시나 주요 회계 정보는 예보기금, 공사회계, 차고송금 계정, 자회사인 예울 FMC까지 모두 포괄하는 예금보험공사 통합이라는 연결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단위 사이 내부 거래를 식별하여 제거하는 연결 회계라는 고급 회계 개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팀과 좀 비교를 했을 때 회계팀 업무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공사의 회계 정보는 반기 단위로 생성됩니다.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와 아닌 시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회계법인도 바쁜 시기인 시즌, 덜 바쁜 시기인 비시즌이라고 하는데요. 회계팀에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말 결산을 수행하는 거고 외부 감사에 대응하는 것이기에 연초인 1월부터 4월이 가장 바쁩니다. 회계팀도 기말 결산을 수행하는 1월과 4월, 반기 결산을 수행하는 7월에서 9월을 가장 바쁜 시기인 시즌이라고 합니다. 바쁜 시즌이군요. 네. 그렇다면 회계팀에 요즘 주요 이슈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상환기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회계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재무제표 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환기금인 재무제표에는 원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결산체계 개편으로 현금 흐름표가 새로 생겼고요. 기금의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은 25회계년도부터 적용되고요. 현재는 상환기금이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회계결산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G손해보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교보험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교보험사에 대한 기금 출자를 어떻게 우리 재무제표에 인식할지 논의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 종금사였던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합병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종금 계정에 남아있는 부호대상 금융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예보금이 종금 계정에 있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새로운 회계팀의 이슈입니다. 공사의 업무는 예금보험업이라는 특수하고 유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마다 어떻게 해야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정확한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에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회계팀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만 들어도 회계팀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임직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에게 자금 심사,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꾸준한 공사 직원분들의 협조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운영관리팀에서는 사옥이 리모델링에 대비한 의견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무기기를 도입하기 전 후에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후기, 반응은 앞으로의 사업 운영이 청사진을 마련함에 있어 좋은 자산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분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들이 모여 더 나은 예금보험 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용문 재무관리부장님과 예금보험 공사의 회계, 자금심사, 운영관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금보험 공사 모든 부서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자금 입출, 회계 처리, 사업관리 및 계약 업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국민의 예금보호 업무에 이바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KDIC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